어제 이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그러니까 국무부 장관이 캐리고 그 밑에 부장관이 블링컨이라는 사람입니다. 어제 이 부장관이 서울로 왔고요. 박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무부 장관이 들으라는 듯이 북핵을 그냥 두면 5차, 6차 핵실험을 할 거다. 그래서 안보리가 강력한 제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유엔 안보리 강력 제재는 결국 중국이 국경을 통제하고 석유를 검수하고 또 이 중국과 북한 간의 무역을 통제하고 중국의 은행들이 북한과의 금융 제재에 나서고 그런 것들이 핵심입니다. 나머지 나라들이 북한에 제재한다 해봤자 별로 효과도 없어요. 그래서 박 대통령이 한국을 들렀다가 중국을 가게 될 블링컨 부장관은 들으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요, 우리가 하나 고심해 봐야 될 거는 우리가 작년에 9월달, 8월달을 한번 봅시다. 경제는 외교는 다 실용으로 가야 된다면서 박 대통령의 천안문 열병식 참가에 대해서 다 잘한 결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국민들 다수가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자, 그렇게 가주는데 중국의 본질이 뭔가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제대로 논란도 벌이지 않았습니다.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잘 간다고 난리였습니다. 자, 정치는 외교는 본질이 뭡니까? 안보의 본질이 뭡니까? 내가 상대한테 해주는 만큼 상대는 나한테 뭘 해줄 건가? 기브 앤 테이크가 외교의 본질 아닙니까? 그러면서 작년 내내 사실 알게 모르게 한국 정부는 NCDC에서 무응답 이 쓰리노로 일관을 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사실상으로 미국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와 깊이 의논하고 깊이 부탁하고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국을 의시해서 사드는 논의된 바도 없고 아는 바도 없고 어떤 말도 할 수 없다고 일관해 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막상 북핵 사태가 새 벽두부터 터지니까 미국의 B2 오고 B52 오고 무슨 핵 항모가 하나 더 추가되고 최신 구축함이나 잠수함이 배치되고 어쩌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도 솔직히 말하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오바마 행정부에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국 대선에 있어서는 이것이 쟁점이 되겠죠. 쿠바나 이란이나 베네수엘라나 미국의 애미기던 나라들 다 좀 조용해져 가는데요. IS와 더불어서 북한이 유일하게 미국의 대선에 외교 안보적인 관점에서 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은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 민주당은 불리하다고 보고 있는데 힐러리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의회에 북한의 제재에 관한 법안이 상하원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상원까지 통과하고 나면 상원 하원이 합쳐서 만나서 이 합의된 북한의 제재안을 발표하겠지요. 자, 오바마는 내 임기 내에는 북한하고 엮일 일 없다. 나는 곧 집에 가니까 그냥 가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우리는 미국의 사드 배치라든지 미국의 한미일 삼각안보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무시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중국 열병식 갔다 온 이후에 미국의 분위기가 싸늘해지니까 연말에 부랴부랴 한일 위안부 협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북핵이 터졌으니 저는 그나마 천만 다행이라고 봅니다. 자, 이 대목에서 결국은 우리가 북핵과 관련해서 그냥 두지 않겠다, 상응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100번 이야기해봤자 하나마나한 문제니까 결국 중국이 해야 되는데 중국은 해주지 않을 겁니다. 형식은 흉내는 내겠죠. 본질적인 북한에 대한 제재는 절대 중국이 안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에 중국과 잘 지내려고 한 것은 본질이 뭡니까? 중국이 돈이 많았어요. 돈 때문에 잘 지내려고 했다면 지금 중국이 거의 부잣집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쪽박을 차가고 있으니까 이제 헤어져야죠. 돈이 아니고 북핵 문제 때문에
북한에 대한 컨트롤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잘 지냈는데 막상 위기가 터지니까 중국은 전화도 안 받습니다. 시진핑이 안 받고 국방부장도 안 받습니다. 그러면 북핵 문제 때문에 중국하고 잘 지내야 되겠다는 것은 중국과 북한의 본질, 한미일 관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랐다는 걸 짜인하는 겁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 또 미국에 부탁할 일이 많으니까 사드를 언급을 하면서 이제 미국하고 잘 지내야 되겠다, 한미일이 잘 지내야 되겠다 이렇게 가기보다는요, 이제는 중국과 북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전략, 그리고 한미일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근본적인 전략에서 다시 출발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항상요, 그냥 눈 오면 눈 치우고 바람 불면 그냥 방풍하고 하는 식으로 그때그때 땜박질 외교를 해가지고 북한의 이 지속적인 계획된 치밀한 의도된 도발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요, 이제는 정말 장기적인 전략과 원칙을 정해놓고 그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차이잉원 중국 총통 당선자가 당선 소감에서 저희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16살짜리 어린애가 왜 이런 핍박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대만인이 국가에 대한 일체감을 표시했다고 사과하는 일은 다시 없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대만 고작 해야 35,000평방킬로 정도 되는, 제가 볼 때 이 경북 경남 정도 합친 정도 땅덩이일 겁니다. 그보다 더 작을 수도 있어요. 인구 2,300만입니다. 과거 화려했던 중화민국 손문을 적통을 잇는 그런 정통성은 이제 거의 사라졌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한 20여 개 나라나 대만을 경제적인 관계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 자기 이름으로 올림픽이나 주요 대회에 선수도 보내지 못하고 중화민국이란 이름도 못합니다. 그냥 타이완이란 이름으로 이상한 중국이 정해놓은 국기 들고 갑니다. 서름은 많습니다. 근데 한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방이었는데요. 우리가 헤어질 때 그 점에서 참 못할 짓 많이 했습니다. 당시에 중국 민항기를 납치해서 온, 한마디로 그 당시에 우리의 입장으로 보면 자유국가로서 공산체제에 반대하고 이 기순한 비행기 몰고 온 사람을 재판에 해부했습니다. 대만은 그냥 좀 중국에 보내달라 했는데요. 그때 우리가 대만하고 국교에 있을 때였습니다. 재판에 해부해가지고 나중에 추방해서 버렸습니다. 86년에 아시안 게임에서는 대만 국기를 못 쓴 데에서 대만 선수단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92년에 한중 국교 정상화를 할 때는 대만 측에 곧 국교 정상화가 된다라는 일정을 제대로 이야기하지도 않고요. 일주일 전에 통보해서 사실 대만이 자기들 이 대만 화교들 또 대만 기업인들 해서 명동 일대를 참 불을 일궈놨는데 어느 날 그걸 팔지도 못하게 해서 순식간에 이 대만 자유중국 정부의 땅을 중국에 넘기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동 입구에 있는 중국 학교가 있는 데나 중국 대사관이 있는데 다 과거에 자유중국 소유였는데 어느 날 뺏겨버렸죠. 한국 정부의 협조하에. 이런 부분들이 대만에는 굉장히 충격을 주었습니다. 자유중국은 6.25 때 파병을 하겠다고 이야기도 하기도 했고, 그래도 아시아에서 한때 공산주의에 대항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보루처럼 서로 동병산린 순망치안의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정세가 부득이 중국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로 가게 되면 오랜 친구를 버릴 때도 그 친구를 설득을 시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정말 좀 졸렬한 방법으로 대만을 차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 조이 사태가 나타났는데요. 제가 이거 한마디 하니까 또 JYP 옹호잔지 지지자인지 모르지만 제 유튜브 댓글에 험악한 소리 해놨는데요. 제가 정성공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고 그걸 전공성이라고 혹시 발언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그런 걸 갖고 공부해라니 어쩌라니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자제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자, 한번 봅시다. 이 사태에서 누가 잘못했습니까? 기획사가요, 뭐 마리텔인가는 프로에 출연하는 부분에서 방송 이 원고를 다 체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출연이 안 된 부분에서 찍은 분량은 그걸 폐기해야 되는지 어쩐지를 다 체크해야 되는 거지요. 중국에 가서 돈 벌겠다면서 저희라는 친구가 대만 친구면 당연히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JYP 박진영 사장이 챙겼고 거기 밑에 실무자가 챙겨야지. 걔가 뭘 잘못했다고 그 허연백에 까만 옷 입혀갖고 합니까? 부모하고 이야기하면 답니까? 자, 며칠만 참아보세요. 중국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아, 우리가 이 사건을 가지고 케어하다 가다가는 우리도 지금 대만하고 영영 원수가 되겠다. 아, 우리 그러지 말자. 그러면서 그 황한이라고 폭로했던 그 교활한 인물을 망고의 역적이라고 비판하지 않습니까? 한 3일만요. 사과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됐거나 사과를 한다면 아이 그거는 회사가 해야 될 부분인데 회사의 미숙한 관리를 직원이 이렇게 돼서 미안하다. 소속 가수가 이래서 미안하다.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고 끝냈으면 원만하게 끝났을 일을 그걸 못 참고 불안해가 돈 좀 날라갈까봐 사과했다가 이제 중국이 그걸 고잔이란 놈이 잘못됐다면서 우리가 타이완하고 관계가 나빠져서는 안 된다. 저희 문제를 다루지 말자. 중국에서 활동하고 그거 다 해주자.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뭔 행동을요. 그따위로 해가지고 정말 개도 있고 구럭도 잃는 그런 짓거리를 합니까? 제가 그런 정도 비판도 못합니까? 국가도 지금 중국에 처신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곤혹을 치르는데 엔터테인먼트사도 그 모양입니까? 그런 걸로 앞으로 댓글 달면요. 그런 걸로 댓글 달 사람은 제 방송 쳐보지 마십시오. 그런 걸로 앞으로 댓글 달면 즉각 삭제하겠습니다. 사람 같은 사람하고 상대를 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야죠.